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돈과 직업, 세금, 건강 등 가장 궁금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파트너라고 한다면요,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가족, 친구, 동창, 동료, 동업자, 아니면 이웃, 그 다음에 자산관리사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살아가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무조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는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것이 좋겠죠. 사람들은 실수해서 배운다고 하지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살아가면서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령대별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는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대학 진학과 관련된 궁금증이겠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요, 미래 직업으로 나한테 맞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가져가야만 하는 직업은 또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20대의 궁금증은요, 그 시기가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다 보니까요, 당연히 취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대는 어떨까요? 30대는 당연히 잘 투자해야 되겠죠? 투자 포트폴리오 관련돼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겠죠? 자기 개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집 마련은 어떻게 준비할까? 그 다음에 재무 설계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쪽에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했다면 자녀 출산을 몇 명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맞벌이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0대가 되면요,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궁금증이 생기고요.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슬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2의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퇴직 후에 직업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50대는 어떨까요? 명예퇴직과 관련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 준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겠죠? 자, 60대는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은퇴 생활과 관련된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취미 생활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도시 생활을 할 것인가? 전원 생활을 할 것인가? 노후 생활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을 하고 독립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기에도 사회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데 궁금증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70대가 되겠습니다. 70대면 누가 뭐래도 당연히 건강 관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소일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것도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80대는 어떨까요? 80대는 요양시설에 입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웰다잉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가라면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계층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돈을 벌고 관리하고 운용하고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평가 분석하는 거, 관리해 주는 거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을 잘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산가라면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당연히 증여 상속과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증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미래에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고요. 유언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요,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요,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절세하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리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CEO는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당연히 1순위는 가업 승계가 되겠죠. 물론 이분들도 상속과 증여, 각종 세금과 투자 이쪽에 관심이 많겠지만 일단은 가업 승계가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효과적으로 지분 분산 계획이 필요하겠고요. 가업 상속 공제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어떤 문제점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연령대별, 그 다음에 계층별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산관리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케어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현대는 나만의 자산관리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주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요. 자산관리사가 가장 중요한 삶의 파트너로 등장했습니다. 마치 골프를 아무리 잘 쳐도 캐디가 필요한 것처럼요. 그 다음에 노래와 연기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연예인 기획사가 필요하고, 아무리 공을 빨리 던진다, 그 다음에 각종 스포츠를 잘한다 하더라도 스포츠맨 매니지먼트사가 필요한 것하고 동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성공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자산관리사가 필요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모으고 불리고 돈을 지키는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만의 자산관리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자산관리사가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까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절세 전략을 세운다든가 투자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랬을 때 다양한 경험이 없이는요.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저 남이 하는 그런 해결책을 권유하면 그것은 훌륭한 자산관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자산관리사가. 그러면요. 그 고객이나 소비자 편보다는요. 금융회사 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IFA라고 해서 독립해서 활동하는 자산관리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당신 편인, 그 다음에 당신만을 위한 자산관리사를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 CFP를 선택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CFP가 무엇일까요? CFP는요, Certified Financial Planne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국제공인 재무설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FP 중에서 IFA, 독립된 CFP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3천여 차례의 VIP 컨설팅을 경험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지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자산관리사가 필요한 이유하고 나만의 자산관리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